당신의 지나친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거는 당신. 퇴직한 뒤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게 되는 당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모든 걸 통제하려 하는 당신. 당신의 그 애틋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 과한 사랑이 서로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심한 듯 보이지만 가장 깊은 사랑에 관한, 중년을 위한 따뜻한 위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늦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서 김미경 씨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35된 딸에게 10번째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난 후였다. 걱정되는 마음에 자꾸 손이 가는 전화기. 그러나 과한 사랑이 오히려 관계의 벽을 하나 둘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지나친 관심이 역설적으로 관계를 갉아먹는 순간들이 있다. 퇴직 후 배우자의 일상을 세세하게 관리하려 드는 모습, 성인이 된 자녀의 인생을 여전히 좌지우지하려는 부모의 마음, 팔순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살피는 자식들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관심은 종종 독이 되어 돌아온다. 달콤한 꿀도 과하게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지나친 사랑은 때때로 관계를 아프게 만든다. 더욱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놓아주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한다. 성인이 된 자녀의 독립, 은퇴 후 배우자의 새로운 생활, 노부모의 자존감. 사랑하기에 더욱 마음 쓰이는 일들이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무심한 사랑이 필요한 때이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씩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유년기 자녀가 첫걸음말을 뗄 때도 부모는 넘어질까 불안한 마음을 꾹 누르고 한 걸음 물러서야 했다. 처음엔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거리가 아이에게는 오히려 자립의 힘이 되었다. 중년의 시기에도 이러한 지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책은 지나친 사랑의 무게에 지친 이들을 위한 위로이자 안내서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일지도 모른다. 과도한 사랑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함께 그 바람직한 거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제1장, 중년의 과도한 사랑 들여다보기.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퇴직한 이대철 씨의 일상은 자취하는 아들의 집을 오가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일주일에 2번 반찬을 챙기고 빨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들르는 발걸음에는 36된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묻어있다. 하지만 그의 잦은 방문이 아들에게는 숨막히는 간섭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는 비단 이대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대 사회의 중년들은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친 관심과 개입을 하고 있다. 퇴직 후 배우자의 사회생활을 못마땅해 하며 일일이 간섭하는 모습, 결혼 정년기 자녀의 만남을 주선하느라 동분서주하는 부모의 모습, 환갑을 넘긴 형제자매의 생활을 세세하게 관리하려 드는 태도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과도한 사랑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배우자는 점차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집 밖으로의 외출이 잦아지고 자녀들은 부모와의 연락을 기피하게 되며 형제자매 간의 거리는 서서히 멀어진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시작된 관심이 오히려 관계의 벽을 높이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잉보호 증후군이라 정의한다. 상대방을 향한 지나친 관심과 보호가 오히려 그들의 자율성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상실감, 외로움, 불안이 이러한 과잉보호적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위해 퇴직금을 털어 근처로 이사한 정영미 씨의 사례는 많은 중년들의 공감을 자아낸다. 어머니의 생활을 일일이 관리하려 든 그녀의 노력은 오히려 관계의 악화를 불러왔다. 자신의 공간과 일상을 지키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자존심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과도한 사랑은 종종 의도치 않은 상처를 남긴다.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던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독이 되어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사랑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퇴직 후 아내의 모든 일상에 의견을 내던 한 중년 남성은 최근 깨달음을 얻었다. 30년간의 회사 생활에서 몸에 밴 결정권자의 습관이 가정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자신이 없는 시간 동안 아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가정을 꾸려왔는지를 늦게나마 깨닫고 이제는 조용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중년의 과도한 사랑은 종종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에 투영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무게를 조금 덜어낼 때다. 상대방을 향한 과도한 걱정과 간섭이 오히려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진 않은지 천천히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너그러운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제2장 무심함이 주는 관계의 지혜. 짙어가는 가을 저녁 도시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세 중년 여성들이 있었다. 30년 지기 친구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깊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자녀를 향한 걱정, 배우자와의 갈등, 부모님에 대한 염려.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던진 말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요즘 엄마를 조금 덜 사랑하기로 했어. 그녀는 최근 노모와의 관계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매일 3번씩 하던 전화를 하루 1번으로 줄이고 주말마다 들리던 방문도 2주에 1번으로 조절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의외의 결과가 찾아왔다. 어머니는 오히려 더 활기를 되찾았고 방문할 때마다 더 반갑게 맞아주셨다. 이처럼 무심함은 역설적으로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나친 관심이 상대방의 자존감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 적절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된다. 이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다. 억지로 통제하려 들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고 기다리는 것. 중년의 나이가 되어 깨닫는 이 적정거리의 미학은 삶의 모든 관계에 적용된다. 성인이 된 자녀가 집을 떠나 독립할 때도, 은퇴한 배우자가 새로운 취미에 몰두할 때도, 노부모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년을 보내고자 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신뢰와 함께하는 건강한 무심함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과잉 보호와 과도한 간섭은 종종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24시간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확인하는 안부, SNS를 통해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일상,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위치 정보. 이러한 과도한 연결은 때로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관계를 피곤하게 만든다. 진정한 무심함은 상대방을 향한 무관심이 아닌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여유로운 시선이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의 성장을 믿고 기다리듯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 제3장 관계별 무심한 사랑 실천하기. 먼저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시작해보자. 자녀가 30이 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걱정하고 간섭하는 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실패할 권리, 시행착오를 겪을 권리는 성장의 필수 요소다. 자녀의 인생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주연이 아닌 든든한 조력자로서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다. 옆집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에 자녀를 다그치던 어느 어머니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32의 아들은 이미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바심을 내던 어머니의 마음이 오히려 아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무심함은 새로운 활력이 된다. 은퇴 후 서로의 일상이 겹치면서 생기는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새로운 취미에 빠져들 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 때로는 모른 척 해주는 것이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다. 30년간 회사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한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의 독립적인 생활이 못마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때 오히려 대화는 더 풍성해지고 만남은 더 즐거워진다는 것을. 노부모를 모시는 일에서도 무심함의 지혜가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 자존심이다. 건강을 걱정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것보다 때로는 모른 척 지켜보는 것이 더 큰 효도가 될 수 있다. 특히 식사, 약 복용, 운동 같은 일상적인 부분에서 어르신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과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후배의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실수를 눈감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친구의 고민을 들을 때도 섣부른 조언보다는 묵묵한 경청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이러한 무심한 사랑의 실천은 결코 쉽지 않다. 걱정되는 마음을 누르고 참견하고 싶은 순간을 견디는 일은 많은 인내와 용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뎌낼 때 우리는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중년의 시기,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가 흔들리는 가지를 담담히 바라보는 것과 같다.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 그들은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갈 것이다. 적절한 거리는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숨막히고 너무 멀면 서로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중간의 어딘가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제사장, 나를 위한 시간으로 회귀. 누군가를 향한 과도한 사랑의 이면에는 종종 자신을 잃어버린 중년의 모습이 숨어 있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다 보면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희미해져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질 때 타인을 향한 건강한 사랑도 가능해진다.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자신을 먼저 챙기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돌보는 일은 타인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된다.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만의 시간이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일. 이러한 시간들은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는 소중한 순간이 된다. 타인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중년의 시기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자녀의 독립, 은퇴, 부모님의 노화 등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건강한 이기심이다. 타인을 위한 삶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중년이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른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돌아볼 때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마치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듯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실은 가장 깊은 관심이며 멀어진 듯 하지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역설. 그것이 바로 중년이 배워야 할 사랑의 지혜다. 자녀가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일일이 간섭하는 것보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 타인의 삶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있을 때 타인을 향한 시선도 더욱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선이다. 중년의 시기,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을 배워가고 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 들지 않고
각자의 속도와 방식을 인정하며 때로는 무심한 듯 바라보는 여유로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완성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안다. 과하면 독이 되는 사랑보다 무심한 듯 따뜻한 관심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자신을 향한 너그러운 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중년이 발견한 사랑의 지혜이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의 이야기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하루가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사랑이 독이 아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